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저는 육아빠라는 활동명으로 14년째 부모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부모 교육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부모는 굉장히 훌륭한 존재다가 아니라 부모는 생각보다 별로다입니다.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감정을 다루지 않고 감정을 배제한 채 올바른 양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감정을 다뤄야 되는 거고 핵심은 감정이다라는 생각을 늘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훈육이라는 주제 역시도 감정이 핵심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훈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감정입니다. 감정을 수용해서 그걸 통해서 가르치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훈육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핵심적인 메시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훈육이라는 게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는 기술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제가 늘 강조드리는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의 독립을 돕는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언뜻 듣기에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훈육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흔히들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훈육은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애착입니다. 애착이라는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부모와 자녀가 정서적인 교감을 하고 유대감을 가지고 끈끈하게 이렇게 엮이는 그런 느낌이죠. 결국에는 감정이 통하는 관계를 통해서만 나중에 훈육이 제대로 먹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애착이에요.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많이 촘촘하게 형성을 하는 것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훈육은 나중 일이에요. 오히려 감정을 억압하는 게 좋은 아버지, 감정을 티나지 않는 게 바람직한 아버지 상, 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모습. 아버지도 사람이라서 감정을 순간순간 많이 느끼는데 그런 것을 아이에게 티내지 않으려고만 애를 쓰고, 그러니까 꾹꾹 누르고 결국에는 근데 역치가 넘어가면 터져 나오고, 아이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가 힘들어요. 자연스럽게 감정을 주고받는 관계가 바로 애착 관계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훌륭한 얘기하고 아무리 좋아도 이 관계라는 거는 그런 가르침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통할 때 일어나요. 그래서 특히나 아버지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이성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아무리 익숙하더라도 아이와 관계를 맺을 때는 이성은 조금 뒷전을 하고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관계를 맺으시라. 그럴 때 아이의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통하는 느낌을 받고, 그럴 때 정서적으로 아이도 안정감을 가지게 되고, 그럴 때 관계가 점점 촘촘하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훈육일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도 훈육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모델링입니다. 말 그대로 아버지를 모델링하고 그 모델링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다는 거예요. 아이는 부모의 어떤 말이나 좋은 얘기를 듣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말하는 거, 그 이면에 있는 감정의 흐름, 리듬, 이런 것들을 분위기로 보고 터득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감정이고, 그 감정을 아버지가 다루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는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애착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비로소 그 애착 대상에게 모델링을 해서 보고 듣고 배우려고 해요. 그렇게 됐었을 때 마지막 3번째 훈육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흔하게, 특히나 아버지분들은 아이를 잘 가르쳐야 된다,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된다, 이런 압박감을 가지고 처음부터 훈육을 하려고 해요. 관계도 아직 형성이 안 됐고 아이가 아버지를 배우려는 마음도 없는데 그냥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짜 좋은 얘기 투성이죠.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얘기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서적인 애착 관계가 없는 대상에게 좋은 얘기를 듣는 거. 관계가 없으면 내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배우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겁니다. 참 아쉽게도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훈육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봐서 아버지분들을 대상으로는 훈육은 1, 2, 3 중에 세 번째다. 1번, 2번에 신경을 많이 쓰시라. 그러면 3번은 저절로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훈육의 핵심 자체도 결국에는 1, 2번과 이어져요. 육아의 대원칙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아이의 마음은 내가 최대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오직 아이의 행동을 조율해주고 이렇게 좀 구분해가지고 아이를 대하는 게 육아의 대원칙인데 훈육하고도 딱 이어집니다. 훈육의 핵심은 감정을 수용하면서 행동을 함께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수용하고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면 쓸수록 저절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을 따르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때 세 번째인 훈육은 사실 안 해도 알아서 합니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가장 효율적인 훈육 방식이라는 것을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감정을 통한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훈육법이 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감정 수용입니다. 핵심은 감정인데 그 감정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우선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아이는 누구든지 의존 욕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리면 어릴수록 의존 욕구가 굉장히 크고 청소년이 되면은 자기의 독립만을 추구하면서 부모를 의존하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의존해요. 끊임없이 내가 세상에 대한 도전을 하면서 동시에 잘 안 되거나 좌절스럽거나 모르거나 당황될 때 부모에게 돌아와서 안전기지에게 돌아와서 내 감정을 수용받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가 다가와서 전날이 됐어요.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내가 실수할까봐 잘 못 볼까봐 무섭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감정을 수용해야 됩니다. 아이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감정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아버지는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익숙한 거고 아이에게도 감정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냥 찍어 누르는 거를 자꾸 가르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괜히 시험 보다가 무서우면은 시험 볼 때 지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무섭다는 감정을 두렵다는 감정을 억압하기가 쉽습니다. 뭐가 무서워? 너 공부 열심히 했잖아. 그냥 하던 대로만 해.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이 있는 그대로 수용된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감정을 판단하고 그럴 때 그런 감정을 가지는 거는 이상한 거다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은 의존이라는 그 욕구 내가 아무리 이제 커가면서 혼자서 내 삶을 살고 싶어도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 때 감정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겨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바람직한 방향은 감정을 수용하는 겁니다. 무섭다고 하면 판단하지 않고 아 무섭겠구나 무서웠구나 화가 난 것 같으면 아 화가 났구나 화가 났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관점에서 우선 수용을 하는 겁니다. 판단하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오거든요. 왜냐하면 잘 가르쳐야 되니까 이러다가 버릇 나빠질 것 같으니까. 근데 진짜 버릇은 돌아가야지 제대로 생깁니다. 처음부터 버릇만 생각해서 그런 행동 자체를 자꾸 억압하려고 하면은 이면에 있는 감정이 다뤄지지가 않기 때문에 수용받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정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안전한 느낌도 안 생기고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은 아이의 감정을 수용하면서 안전한 의존을 아이에게 경험시켜주자. 그렇게만 하면은 그 다음 단계 독립을 향해서 저절로 나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 수용이라는 훈육법을 말씀드렸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이제 가르치면 될까요? 아닙니다. 역시 좀 돌아가야 돼요. 나 수용했는데 그럼 뭐 해요? 감정의 공명이라는 걸 해야 돼요. 공명이라는 얘기는 생소한 분들도 있겠지만 많이들 아실 거예요. 소리가 울리는 게 공명이잖아요.
내가 감정이 뭔가 일어났었을 때 부모가 그 감정을 같이 느껴주고 서로 울리는 경험을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을 그냥 이해하고 받아주고 끝이 아니라 내가 그 감정을 받아주고 내가 제대로 느끼는 것까지 해야 돼요. 함께 느껴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급한 마음 때문에 이 감정을 내가 빨리 받아주고 빨리 해결해주고 싶다. 결국에는 그 문제 해결에만 집중을 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울고 있어요. 시험을 못 보고 울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 감정 수용, 여기에만 이제 집중을 해서 수용까지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상했겠다. 근데 이제 그만 울어. 이런 식으로. 그거는 사실은 아이 입장에서는 감정을 제대로 느껴주고 공명이 일어나는 경험까지는 못 간 거예요. 그냥 자기의 목적, 그만 울게 하기 위해서 수용하는 척만 했다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화가 났구나. 근데 네가 방문 쾅 닫은 건 잘못했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되면은 감정을 수용하는 척만 하고 결국에는 행동 교정으로 바로 가는 느낌이 받습니다. 공명이 안 일어나요. 또 흔한 예로 라떼는이라는 게 있죠. 너 진짜 요새 힘들구나. 근데 나 때는 더 힘들었어. 그거는 제대로 된 수용이 아닙니다. 공명이 안 일어나요. 오히려 내가 공명을 제대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바람직한 감정을 아이에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을 내려놔야 돼요. 부모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부모도 지금 어른이지만 사실은 부족한 게 많고, 부모도 어렸을 때는 더 부족함이 많고, 그거를 그대로 소통해도 됩니다. 너 지금 속상하구나. 너 아까 참 속상했겠다. 아빠도 기억해보니까 옛날에 그럴 때 되게 속상했던 것 같아. 되게 화가 났던 것 같아. 그런 식으로 같이 느껴주고 같이 공명을 일으켜주면은 아이는 그 과정에서 내 감정이 진짜 제대로 수용됐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랬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공명이 일어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 마음이 통한다는 확신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게 반복됐었을 때 점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자꾸 방어벽이 생겨요. 내 감정이 받아들여지나 안 받아들여지나, 자꾸 그것만 체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 방어벽을 낮추고 감정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건데, 시작부터 자꾸 방어벽을 세우고 배움의 문을 닫게 되는 역효과가 나기가 쉽습니다. 감정이 통하기만 하면은 관계를 통해서 모델링이 일어나면서 훈육이 저절로 되고, 감정이 반대로 막히면은 훈육이라는 거는 가르침이 아니라 그냥 통제만이 됩니다. 그러면은 감정을 수용했고 감정을 공명했고 이제 훈육을 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 과정도 살짝은 또 돌아가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육아의 대원칙. 마음은 최대한 수용하고 행동은 조율해준다. 이 행동 조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드릴 텐데, 행동 조율을 왜 하나요? 내 뜻대로 아이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조율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주도적인, 주체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은 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행동이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의 경계를 내가 조율해 준다라는 그 목적을 우선 명확히 하셔야 돼요. 감정을 최대한 수용한 뒤에 행동에 대한 조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과정에서 역시 조율이라는 관점보다는 약간 협박 같은 느낌, 그 행동을 아이가 또 할까 봐 내가 불안해가지고 철저하게 그 행동을 막는 느낌으로 훈육을 하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문을 쾅 닫고 들어갔었을 때 또 문 쾅 닫았네, 어디 한 번만 더 해봐. 이거는 행동의 조율이 아닙니다. 아이가 화가 나가지고 막 화가 난 눈으로 막 아빠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 버릇없게 그런 눈으로 보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나는 행동의 조율을 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 그리고 문을 쾅 닫는 거, 그거를 행동을 조율해 주는 거는 맞는데 그 과정이 뉘앙스 차이가 굉장히 커요. 또 흔한 예로는 너 자꾸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 싫어해. 자꾸 그러면은 나중에 너 사회생활 진짜 힘들어. 직장생활 못해. 이거 다 협박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감정을 수용하고 공명이 일어났다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결국에는 이 얘기하려고 아까 그런 척한 거구나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심플하게 구분해서 하시면 돼요. 화날 수 있어. 근데 던지는 건 안 돼. 심플하게 그 행동 자체를 아주 건조하게 제한하는 말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을 쾅 닫는 건 안 돼. 근데 우리는 이 행동에 대해서 자꾸 부풀려가지고 막 뭔가를 가르치려고 살을 붙이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역효과가 나요. 왜냐하면 아까 1번, 2번 감정을 수용하고 공명이 일어났던 게 물거품이 되는 경험을 아이 입장에서는 하거든요. 내가 조금 돌아가는 느낌이 들더라도 감정을 수용하고 감정을 함께 공명하고 그런 이후에 심플하게 가르치면 다음날 아이가 짠하고 바뀌어가지고 문 꽝 안 닫고 화난 눈으로 아빠를 안 쳐다보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까 했던 감정을 수용하고 공명했던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걸까요? 그 행동을 조율했던 것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걸까요? 너무 약하게 해가지고 말을 안 듣는 걸까요? 아닙니다. 긴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아, 부모는 나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존재구나. 그리고 같이 느껴주는 존재구나. 그런 부모가 하는 말을 내가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거는 나를 위해서 필요한 말일 거다.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는 그거를 하고 싶은데 또 감정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더라도 또 그 좌절감 역시 다루면서 또 도전을 하고 또 도전을 하고 하면서 긴 시간 동안에 점차 변화되는 거. 그게 바로 제대로 된 훈육입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감정을 피하지 않고 또 아이의 감정을 피하지 않고 그대를 수용하면서 자기의 감정도 거기에 같이 공명하면서 그 이후에 행동의 경계를 세웠을 때 그게 쌓여서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아, 내가 정서적으로 통하고 있고 지지받고 있고 내가 의존을 해도 괜찮은 느낌이 있고 그랬을 때 안전감이라는 걸 가지고 그때 스스로 이제 세상을 살고 싶은 욕구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의존을 품은 훈육이 진짜 제대로 된 훈육이고 그게 진짜 제대로 된 독립심을 키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핵심은 감정이다. 그 감정을 통해서 부모에게 충분히 의존할 수 있도록 그 판을 깔아주면 아이는 안정감을 경험하고 그때 이제 행동 조율을 했었을 때 그게 무수히 반복됐었을 때 아이에게 받아들여지고 행동이 변화되고 그렇게 자립의 힘을 얻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을 서로 상호작용하는 훈육, 이것을 특히나 아버지분들이 본인의 아버지로부터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잘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오히려 엄격해야만 그게 아버지고 행동을 무조건 제한해야지만 그게 큰 틀을 잡아주는 아버지의 역할이고 물론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 역할로 아버지를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서적인 상호작용이 기반이 되는 훈육을 아버지가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세상 속에서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됩니다. 라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